자, 요즘에 2030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공언한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무엇이 모자란지,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청년 세대이기도 한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예. 2030 정당 2030이 지지하는 정당 만들겠다. 송영길, 고민정 후보가 네. 이렇게 밝혔고 최고위원 후보 정민철 그리고 김영남 이 두 분도 또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참 우리 당이 2030의 지지를 이제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게 참 안타깝고, 예. 원래 2030 세대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약간 진보를 좀 지지하는 연령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글쎄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보수 기득권층에 저항하는 역할을 진보층이 해왔기 때문인데, 네. 근데 지금 지지를 잃게 된 거는 지금 2030이 볼 때 민주당이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송영길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뭐 최고위원 후보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건 아주 적합한 판단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송영길 의원님 평소에 저도 소통을 많이 하지만 청년들과 소통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깨닫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송영길 의원님은 청년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술맛스러운 분이었어요. 그 특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PC주의의 반기를 든 미국 네. 민주당에 있다가 음. 트럼프 쪽으로 가버린 사람의 그 책을 또 번역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쵸. 민주당을 그쵸. 떠나며라는 책 제목인데 맞습니다. 결국 이제 PC주의, 페미니즘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아요. 저 2030 세대, 특히 남성 세대의 집단 이반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요직에 있었던 고민정 의원의 2030 챙기기는 뭔가 좀 선호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좀 반성문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또 그 당시 이 민정수석 조국 수석 또 조국 장관, 지금 조국혁신당 뭐 저희 당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의 2030 지지가 아예 안 잡히잖아요. 예.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분명 우리 진보 진영이 약간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청년 세대들보다 멀어진 게 그때가 맞긴 맞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고민정원이 그런 그 시절에 대한 좀 반성과 함께 얘기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그때 사실 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라면서 등 돌린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예. 분명히 그 특히나 20대 남성들이 좀 등을 많이 돌렸다가 예. 윤석열 정부 때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다시 민주당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그걸 우리가 놓쳤어요. 왜 놓쳤냐면, 예. 24년 12월 때 그때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 부결됐을 때, 예. 그때 국회 앞에서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예. 그때 여성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또 그때 뭐 특정 방송이나 이런 데서 20대 남성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그때 뭐 나오면 여자 많으니까 뭐 나와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박구영 교수가 그런 말을 맞아요. 했습니다. 전남대 철학과. 네, 실명을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아무튼 그분 그런 제가 의미에서 얘기했어요. 예. 그때 그러고 나서 20대 남성들 다시 확 멀어졌어요. 아이고. 저는 그때 24년에 강의할 때는 남자 학생들이 조금 민주당에 우호적인 애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시점 계기로 25년부터 다시 확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타이밍을 한번 실기했다. 이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 해법을 뭐 제가 우려되는 거는 또 뭐 청년 누구 최고위원 한 명 만들면 끝, 뭐 청년 뭐 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청년들이 좀 그래? 청년 비서관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들의 지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저번 주 갤럽 조사를 보면 네.
2030이 조금 반등했어요. 아. 합동 지지율이. 예예. 근데 저번 주에 있었던 게 뭡니까? 결국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은 이념 갖고 싸우는 거 말고 일하는 거에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거든요. 일자리. 뭔가 정부가 뭐 일을 한다. 예. 메가 프로젝트 우리 일자리 뭔가 그래 정부 뭐 일을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건데 계속 뭐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검찰 개혁, 1인 1표, 당원 주권 요 얘기 갖고 당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러면 2030들은 또 이념 갖고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본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일하고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네. 일하고 성과를 내줘야 되고 그리고 예. 저는 또 우리 대통령이 또 이런 감각이 있으시니까 지금 청년 쪽 부처를 만든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던데 네. 그거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면 됩니다. 계속 애들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청년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걔네들한테 훈수를 뒀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네는 왜 안 나오냐. 아유 너네는 여자애들보다 훨씬 못나다. 막 이런 얘기를 가르치듯이 계몽하듯이 하니까. 탄핵 국면 때 또 심지어 그랬어요. 그 저기 그러니까요. 탄핵 집회에 나가면은 그 이 여성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입을 닫고 원래 닫고. 어른들은 입을 닫고 지갑 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들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입을 닫고 걔네들이 뭔 얘기하는지를 좀 계속 듣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2030 뭐 간담회 같은 거 하면 저도 간담회 그 옛날부터 당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나가 보면 네.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저는 청년들 계속 만남을 기획을 하되 가서 듣기만 하시라. 좀 듣고만 오시라. 그리고 부처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감각 있게 아마 부처를 어떻게 만들든 어떤 식으로 또 청년 세대 관련된 걸 뭘 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에 또 당이 발맞춰 가면서 뒷받침만 해주면 그건 충분히 애들 2030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경청만 하면은 그게 별로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그동안 경청은 많이 했는데 우리 당 실질적인 경청 안 변화를 했습니다. 체감하지 못했다 그것도 이런 있죠. 얘기들을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일단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고 예. 그게 청년들하고 연결되는 일이어야 되고 메가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 수 감소가 작년에서 올해로 지금 최대치로 감소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쉬었음 인구가 지금 역시나 최대치를 찍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성과를 내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성과를 갖고 친구들 만날 때 뭐 얘기를 좀 일단 들어본 다음에 사실 우리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알려주면 그게 딱 두 가지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기본 원칙만 지켜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특별히 뭐 이런저런 많은 이벤트를 할 것 없이 그죠, 맞습니다. 또 청년들이 국가의 어떤 정책 수혜 대상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보호와 그렇죠. 또 미래를 보장받는다면은 그러면은 인정받게 된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뭐 무섭노 이 노로 끝나는 말은 일베들이 쓰는 말이니 일베에 가깝다 이러면서 또 갈라치기, 낙인 찍기, 좌표 찍기를 했는데 근데 말이죠 이게 조국 씨는 민주당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민주당이 떠안는 그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뭐 같은 진보 진영이 있으니까 좀 2030이 우리 진영 전체를 안 좋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말한 건 뭔 말인지 알죠. 뭐 일베에서 실제 노노하는 말투 쓰는 것도 알죠. 근데 네. 그 이슈가 됐던 그 아이돌 가수는 거제가 고향이고 그거를 거제 출신이 그 말투 쓴 거를 일베로 몰아가는 거는 저도 처음엔 보고 캡처를 보고 이런 말투를 왜 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전체 영상을 보니까 맥락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참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겁니다. 딱 야 이거 일베 말투니까 쓰지 마 훈계하듯이 계몽하듯이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접근하면 반발이 더 심하죠. 그러니까 네.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었죠 그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우리 성치현 부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때 합당 한창 논의할 때도 지금 논의할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중도실용으로 가자고 하시는 그 구조적 다수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중도의 탄탄한 이 지지가 뒷받침되면 그때 이후에 뭔가 진보적
아젠다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도 중도층이 오케이 하고 지켜봐 준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국 혁신당 합당을 지금 추진하면 중도로 가는데 중도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집권 한 중반까지 이 중도의 탄탄한 지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진보 쪽으로 조금 진보적 아젠다를 풀어갈 때 그때 뭐 필요하면 이 합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면 가능하다. 근데 또 거기에 또 선제 조건이 있겠죠. 지금 사실 김영남 후보나 그때 평택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입었던 지지자들이 상처를 많이 아, 입으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김영남 후보는 정치인이시니까 잘 견뎌내시는데 지지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지자들의 좀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한 중반 이 이재명 정부 중반 이후에 저는 그때 좀 논의해도 된다라고 좀 봅니다. 네. 지금 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지금 얘기는 결국 오히려 네,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로 들려요. 또 근데 나중에 뭐 또 한 표가 아쉬울 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예, 또 예. 네,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말씀. 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네. 아, 제가 이 댓글 읽다가 그냥 빵 터질 뻔했습니다. 비바람님, 그 조국 씨의 그 뭐 노로 끝나는 말을 일배로 엮는 이 행태를 비꼬신 것 같아요. 아빠 준비됐노. 아빠 준비됐노. 깜짝 놀랐습니다.